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은 양시장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중국 쪽의 상황도 볼까요?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어제는 또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급반등 때문에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 0.05%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고 홍콩 항생지수도 0.23%대 하락세. 최근에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급반등 이후에 오늘은 또 약간 쉬어가는 중국 시장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한 상황인데 자, 금통위에서 나온 이 코멘트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리 인하로 하방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데 경제적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것이 이번 결정의 근거였다라는 결국에는 그 결론이었습니다. 내수가 안 좋고 내년에는 수출도 좀 위태위태한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이슈를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슈 함께 잡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눴는데 저만 나오면 삼성. 네, 뭐 예. 때마침 이슈가 나오네요. 예, 삼성 리서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어제였죠. 삼성그룹의 임원 인사, 정기 인사가 사장단 인사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뭐 결론부터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제 인사를 딱 보고 나서 삼성전자가 개혁, 혁신의 의지가 보였다, 아니다, 부족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만 얘기 드리면 되는 거죠? 일단 네. 별거 없었습니다. 별거 없었다? 네, 별거 없었고 그냥 지금 하는 대로 계속하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크게 변화 주지 않겠다라는 쪽이고 게다가 지금 이제 예전에 계셨던 이제 경계현 사장님이 이제 내려오시고, 네네, 그렇죠. 또 전영현 부회장님 올라가시고, 부회장이 DS 부문 맡았죠. 예, 그러시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직책들이 더 추가되고, 그리고 또 이제 투톱으로 바뀌는 쪽에서 이분과 한종희 부회장님 두 분이서 투톱으로 함께 DS랑 DX를 각각 잡고 그렇죠. 끌고 가는 거죠. 네, 그러고 뭐 직책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중책이다라고 하게 되면 표현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런 거죠. 약간 뭔가 좀 쇼킹한. 그래서 이제 기술력을 앞으로 끌고 이제 뭔가 삼성전자의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라고 하는 게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분들이 예전에 다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네, 그랬다가 약간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재발탁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을 또 예전에 잘했어서 그때 끌고 갔던 분위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불지펴보자라는 쪽으로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죠? 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재용 회장님의 그 법적인 사법 지위죠. 리스크. 네, 사법 리스크죠. 이쪽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내년 2월 3일이 또 2심 선고일입니다. 네네.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련된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아직 이재용 회장이 뭐 예전만큼 뭐 활발하게 또 움직이는 게 많이 없습니다. 네, 거의 뭐 요즘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이제 내가 아무래도 좀 운시 대폭이 좀 크지 않다 보니까 네네. 약간 뒤에서 좀 작게 활동하시는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게 보여줘야 이제 또 전면으로 나서서 네. 또 이재용 회장 하게 되면 그래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가지고 혹시나 또 저희가 기대하는 M&A 네. 확장을 또 끌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기대감이 또 차오를 수가 있겠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아직은 계속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강한 변화는 주지 않고 기존에 수성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 쪽으로 바라보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뭐 인사가 나오고 뭐 물론 어제 뭐 그 트럼프 진영 쪽에 이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지만 네. 어제 어쨌든 인사가 개장 전에 나왔는데 그거 반응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도. 또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네.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것처럼. 네. 네. 그러면은 네. 어제 주가 삼성전자 어제의 주가 하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이제 지원금, 반도체 지원금 안 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는 코멘트 때문에 어제 많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인사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보세요? 둘 다 복합적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장 51대 49라면. 그렇게까지 또 정확하게 나누게 되면은 또 그 네. 사람이 매정하죠. 네. 예, 근데 아마 그래도 아마 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인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부담감들. 미국 쪽의 이야기가. 네. 그리고 지원금 또 그게 아마 지원금 관련된 쪽은 또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그거보다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또 계속 나오는 메모리 업황에 대한 얘기들. 근데 이거에 대한 묵직한 모습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좀 그렇죠 분위기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그래도 시장에서는 뭐 시장이나 언론에서 어제 삼성 인사를 보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로 저도 체크를 해봤는데 그래도 뭐 많이 바뀌었다. 뭐 많은 사람들을 새로 포진했다. 뭐 그런 분석들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전영현 부회장이 네. 베테랑이고 네. 시장에서 이 경력이 많으니까 이걸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베테랑 우선론이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네. 뭔가 어쨌든 과거의 경험으로 뭔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은 좀 그래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려고는 이 긍정 편향이 강하시.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할 때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낙관주의자가 항상 이기긴 아,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응원을 해야 되니까. 해야죠. 네. 예. 그 저희 지금 거의 1,000만 다 돼가는 네. 예, 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주주들이죠.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봤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기술의 삼성을 다시 보여주느냐라고 네네. 하게 되면 그 관련된 쪽 인사들을 또 약간 파격적으로 그래서 젊은 분들을 막 상단에 배치하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가장 큰 핵심이 그거 같아요. 사업 지원 TF 팀장 아시죠? 네네네. 네, 그분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오른팔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분이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삼성전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게 재무의 삼성, 네네. 그러니까 좀 관- 관리의 삼성 네. 이런 쪽으로 바뀌었던 부분들에 이런 쪽에서 변화가 일단 없습니다. 예, 그대로 유임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안정을 택했구나라고 하게 되면 안정은 저희가 주가를 봤을 때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멀티플을 더 줄 요인들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점 쪽에서 뭐 애써 그래도 열심히 하겠지라고 믿음은 주겠지만 네. 좀 별로 기대를 끌어올리기는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지원 TF와 그리고 사업지원 TF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게 또 정현호 부회장이잖아요. 네. 정현호 부회장도 어쨌든 시장에서 이번에 바뀌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유임됐다. 그 네. 자리를 더 오히려 뭐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봤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 실망감을 표출한 것 같고 어쨌든 메모리 쪽은 전영현 DS 부회장한테 맡기는 거고 네.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또 희망을 찾고 네. 들여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 쪽의 인사를 또 강화하긴 했어요. 네. 파운드리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있는데 네. 이쪽에 인사를 좀 교체하면서 뭐 기술이나 관리 둘 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진만 사장? 네, 맞습니다. 예. 한진만 사장을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럼 경쟁력을 좀 찾을 수 있다고 보네요. 일단은 어째 수장이 바뀌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이 변하긴 네네. 합니다만 네. 근데 지금 아마 딱 바뀌고 나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숨이 나겠죠. 네. 네, 현상에 대해서. 네네. 네, 그리고 좀 확장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다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에 따른 부담감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 내일부터 뭔가 확 바뀌겠지 이렇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조직이란 건. 워낙 큰 그 조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쪽에서 또 이제 자금 얘기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만약에 바꾸겠다 그러면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된 쪽들도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비용과 관련된 모든 걸 담당하는 쪽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 그러면 바꾸고 싶어도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no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과 다를 게 없을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기대를 크게 못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들여다보면은 아까 언급을 해주신 이재용 회장의 이 항소심 판결
항소심 판결 결정이 내년 2월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판결이 만약에 어쨌든 이재용 회장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네. 그때 되면 내년에 2월, 3월 되면 네. 그럼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랑 네. 또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 같은 경우도 네네.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력이고 그쵸. 거기서 주력에서 나오는 업황에 대한 어차피 메모리 업체는 사이클에 따라서 그쵸. 움직일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막 묵직했던 모습들이 개선 기조가 나오기 시작한다든가 그건 이제 약간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만 네,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두 가지가 다 같이 맞물린다. 네네.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일단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업황일 거고 사이클일 거고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런 어떤 CEO의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가 바뀌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M&A가 뭐가 큰 게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고 이제 우리 삼성이 바뀌었어요. 시장의 반응이 네.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변화 속 안정을 택했고 내년에 뭐 2월, 3월 1분기가 마무리가 될 때쯤 그때 이재용 회장의 판결에 따른 운신의 폭에 따라서 이제 삼성이 뭔가 바뀌는 시그널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전까지는 뭐 어쨌든 주가는 뭐 쉽지 않겠네요. 예. 그래도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방어는 하겠죠. 네. 예, 하다 뭐가 크게 안 깨지는 건 방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쪽으로 뭐 여기서부터 사방이 턴에서 열려 있지는 않는 거죠. 예, 6만 원, 7만 원, 6만 전자, 7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가기에는 예, 아직은 모멘텀이 부족하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인사를 봤을 때는 일단은 위로 치고 올라갈 모멘텀은 어제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자, 문제는 요거 또 하나 있습니다. 어제 뭐 인사와 동시에 또 나온 이야기가 트럼프 이 진영 측에서 이 반도체 지원금 왜 이렇게 퍼주는 거냐. 네. 이거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 보조금 받지도 못했는데 네. 이러면 갑자기 닫아버리는 거 아닌가도 걱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걱정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지원을 돈을 주다는 얘기는 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그쵸, 똑같은 그쵸.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돼서 액션들이 하게 되면 돈 줄 테니까 지어 아니면 돈 못 받으면 우리 못 지어.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 아마 아직 그 12월도 있고 1월 20일까지 취임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네. 있다 보니까 미리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더 걱정하는 건 이거보다 음. 그거죠. 혹시 관세 관련된 부분들. 아, 네. 관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럼 좀 이따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아니요, 관세 얘기하시죠. 네, 관세 같은 경우도 그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으로는 일단 관세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쵸. 관세 예. 예찰론자가 지금 뭐 거의 인선에도 다 들어가 있죠. 다 포함됐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관세를 통해서 나온 효과는 일단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입장이 약간 포지티브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공장 지어 그러면 보조금 그러면 줄게. 지원 혜택을 줄게. 예, 이게 이거죠. 포지티브입니다. 네거티브는 아니 우리 이거 관세 쌓아놓을 거야. 니네 만약에 우리한테 수출하려게 되면 이렇게 비싸게 가격 관세로 해서 올라갈 텐데 니네가 손해 보지? 그러면 와서 지어라고 하는 약간 채찍인 거죠. 그렇네요.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당근은 민주당 입장, 공화당은 채찍 입장. 이런 쪽에 트럼프의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채찍은 당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네. 채찍은 좀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나쁘죠. 우려감들이 더 커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아마 기본 관세가 있을 거고 네.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관련돼서 또 품목별로 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쪽보다 중국이 제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중국에 대한 압박들이 얼만큼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중국은 그러면 계속 더 그러니까 쇠국이 아니라 네,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예. 네. 자기를 더 다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수입해서 한국 장비들도 수입해서 뭔가 수성을 하려고 하겠지만 점점 지나갈수록 이것도 우리가 자립해야지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재 부품 쪽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나갔던 게 단기간에만 나가고 거의 막혀버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거 가지고 또 어디로 또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기회가 좀 상실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때리기가 더 크게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쪽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은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은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우리가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봐줘라 이런 협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중국 쪽으로 가는 우리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중국에서 미국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겹겹이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그럼 일단 뭐 대형사들의 위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빨리 바뀌기 전에 보조금 빨리 받아버려야 된다. 네. 협상을 해서라도 빨리 그걸 받고 챙겨야 된다. 그럼 뭐 인텔도 주지 않았습니까? 뭐 네.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러면 혹시라도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걸 뭐 다시 뱉어내라 이럴 가능성은 없겠죠? 있다고도 봅니다. 아, 있다고도 예. 봅니까? 네. 저희가 예상 밖의 인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원래 국제 관행상 지난 정권에서 했던 걸 그 다음 정부에서 뭔가 확 바뀌면서 뭐 네. 뱉어내 다시 돌려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긴 한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행적을 보게 되면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는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설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벌써 TSMC 한번 지급됐고요. 인텔 그렇죠. 지금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아직도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을 봤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한 거 뺏어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나온 뉘앙스 보게 되면 그 정보 효율 수장, 네. 예, 머스크와 함께 이번에 같이 공동 수장으로 된 분 라마스와미, 이름이 네.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이분도 막판에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그런 비판을 했는데 초이다 보니까 정권 초입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똑바로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그 환수 조치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도 언급이 네. 나오다 보니까 네. 이거는 좀 일단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받는 게 중요할 거고, 네. 받았다가도 그 뉘앙스가 좀 바뀐다 그러면 계속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이거 빨리 받아놔야 된다는 그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이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계속 겹겹이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 나오는데 네. 그래도 뭐 신락같이 뭐 희망의 한마디였다고 할까요? 지난 주말에는 젠슨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를 언급했어요. 네. 저희가 왜 계속 이 젠슨 랑의 입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는 참 자존심 상하지만 네. 어쨌든 젠슨 랑 CEO가 삼성전자도 퀄 테스트 빠르게 진행할 거다. HBM 다음 모델들에 대해서 빨리 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대표님은? 그 전에 실적 발표할 때는 안 얘기하고 왜 홍콩 갔을 땐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다는 얘기고 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게 또 이제 시장에서는 되게 확대 해석하고 여러 가지 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벌써 이게 이번만 치게 되면 삼성전자 엔비디아에 들어간다 얘기가 27번째쯤 되겠죠? 네. 그런가요? 예, 뉴스만 들은 게 이제 벌써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만 나온 게. 근데 일단 그래도 엔비디아 수장으로 직접 얘기했다. 네. 안쪽에서 시장에서 기대감은 더 차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엔비디아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죠. 저희가 삼성전자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 지금 하이닉스를 이제 단독 밴드로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막 들어올 텐데 얘랑 상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거의 다 물량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얘가 이거 올려가지고 한 이번 달에 5% 이번부터 올릴까요? 올릴게요. 네. 그러면은 더 어쩔 수 비싸게 없죠. 쳐주세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갑이 되는 거 돼버리는 거죠.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쪽에서 안 되겠다. 빨리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거기다 해서 이거를 같이 경쟁을 시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알았어. 그냥 그러면 그 이상 못 받아. 그리고 다시 삼성전자에 받을게. 라고 하다 보니까 딜이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얘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럼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그쵸.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쿨테스트 할 정도로 그 엔비디아에 맞추는 기술 수준을 들어와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쵸. 네, 그게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아무리 뭐 로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뭐 대만의 어떤 매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이제 됐고요. 통과했으면은 네. 삼성전자에서 얘기할 겁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얘네들이- 되는데 괜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또 너무 이제 에너지 소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아마 이게 네. 12월 달로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 되게 되면은 그때 또 기대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자, 어쨌든 콜 테스트가 좀 빨리 통과되어야 뭐 삼성전자든 투자자분들도 안심을 할 텐데 어쨌든 근데 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 뭐 여기저기서 정보를 들어보면 결국에 지금 HBM3나 HBM3E 같은 경우에는 늦었어. 그죠? 네, 네. SK 하이닉스에게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단계 점프해서 HBM4로
같이 이제 맞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다는 이 소스들이 많은데 네. 대표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기를 기원합니다만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기술에 대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개발은 먼저 HBM을 먼저 개발했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해놨습니다. 네. 그걸 진짜 실질적으로 상용화시켜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같이 들어간 쪽은 SK하이닉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HBM3 가지고 고전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일단 잠시 패스. HBM4는 우리가 아주 혁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 너희가 우리 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방식 자체가 다른데 그 방식을 다 뛰어넘고 이제 그러면 HBM4로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게 일단 로직 안에는 다이 배치가 바뀌어집니다. 네. 아. 이게 뭐냐면 GPU 들어가고요. CPU 들어가고 거기다가 HBM 이렇게 쫙 그 방상형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게 네네. 되면 이제 HBM4부터는 저는요? 그 GPU 그 연산자리 처리 장치 위쪽으로 쌓습니다. 쌓는 거고. 네, 이렇게 쌓기 시작하게 되면 많이 폭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면적이 많이 좁아지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발열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쪽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아마 SK하이닉스가 했던 방식 그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도 MR-MUF 쪽으로 계속 또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쪽을 또 고수하러 가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우리 신기술을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방식이 코퍼 투 코퍼라고 본딩 네. 방식이 네, 그러니까 코퍼 투 코퍼? 네, 구리 투 구리죠. 네네. 네, 구린 거 아닙니다. 네, 구리. 구리? 예. 네, 구리를 그냥 이렇게 쭉 하고 연결시켜서 쌓는. 그러니까 저기 소자가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이 그냥 쭉 쌓는 아. 방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혁신적이고 좋은 건 맞습니다. 네. 인정을 근데 받아야죠. 그쵸. 수율이 맞춰줘야 되겠죠. 네, 인정받아야 될 거고 그만큼 그들이 얘기하는 만큼 수율이 좋아야 되겠죠.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인정해주면 그다음부터 오케이죠. 네. 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뭐 삼성전자에 한번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사 발표도 있었고, 미국 쪽에서 반도체 지원금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젠슨 왕 CEO의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일단은 뭐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막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계속 좀 일단은 횡보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과연 내년에 다음 달과 내년에는 조금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가 가장 일단 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추이는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이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